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시칠리아 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칠리아 왕국은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이탈리아는 오도아케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데오도리코 대왕이 오도아케르를 물리치고 동고트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535년 유스티안 1세의 명을 받은 벨리사리우스의 진공으로 활발한 국토전쟁이 553년 황관 장군 나르세스가 토테를 꺾고 동고트의 항국을 받아내면서 이탈리아 전역을 동동아 제국에 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18년간 이어진 기인적인 전쟁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황폐화되었습니다. 동남아 제국은 바다를 드는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이탈리안들에게 과정한 과시를 하였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였으며 게다가 사산 왕조가 악바로제국의 침략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568년 알보니 그는 랑고바르트족이 이탈리아로 진공을 하였습니다. 동남아 제국의 가혹한 착취에 이골이 난 주민들은 동남아 제국을 위해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주요되는 동남아는 역시 수적인 질시와 사기제가 통합된 지원 부재, 봉고의 지원비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속절없이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랑고바르트족은 파미아를 3년간 포위한 끝에 함락시켰습니다.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이탈리아 북부를 순조롭게 공략하였습니다. 알보이는 토스카나의 거점을 삼고 36개의 공국을 점령지 곳곳에 신설했습니다. 공적된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전시의 왕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합류할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영지에서 영지에서는 독자적인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알보이의 이런 희와 획기적인 중간 남쪽으로 이동하여 스폴레토와 베네벤토의 독립공국을 세웠습니다. 다만 랑고바르트족은 공성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남아 유럽보다가 주도하고 있는 라벤나, 나폴리, 칼리브리아, 시칠리아, 베네치아 등은 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는 랑고바르트족이 세운 랑고바르트 왕국, 라벤나 총독으로 대표되는 동남아 제국의 창전 세력과 교황이 근근히 버티는 로마로 나뉘게 됐습니다. 랑고바르트 왕국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내 동남아 세력을 압박해 6세기에서 7세기 동안 카푸와 살레르노, 글로토네 등의 도시를 공격하였습니다. 663년 동남아 황제 콘스탄스 2세가 신장의 백인 영토를 해방하라고 했지만 격퇴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일섬세력과 제1차 불가리아 제국의 압박, 성산 파괴 운동으로 인한 군대 혼란 등 여러 요인에 인해 이탈리아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751년 라벤나 총독부가 아이스도르프 왕이 이끄는 랑고바르트군에 함락되면서 그때까지 동남아 제국에 기대고 있던 교황은 더 이상 제국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스도르프가 여시로마 로마 인근의 러시아들을 공격하며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교황 스테파노 2세는 754년 1월 프랑코 왕으로 찾아가서 피핀 3세에게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일전에 교황이 메리비우스 왕조를 밀어내고 자신이 프랑코 왕이 되는 걸 의미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랑고바르트 왕국의 가시에 되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피핀 3세는 이탈리아 문제에 개입하기로 하였다. 755년 봄 피핀 3세는 알프스 산맥으로 진입해 수사 결국 요시에서 랑고바르트군을 상대로 심각한 패배를 안겨줬다. 아이스툴프는 파피아로 도망쳤지만 프랑크군의
포기되었다. 이어진 평화 협상 끝에 755년 6월 평화협정을 맺었다. 아이스토폰 랑고바르트 왕국에 대한 프랑코 왕국의 존재권을 인정하고 인지를 넘기며 자신이 빼앗은 영토를 동남아 제국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3세가 철수하는 그런 군대를 뒤에 정비한 후 750년 1월부터 3월까지 로마 공방제를 존재하였다. 알프스 산맥을 겨울에 넘는 건 불가능하였다. 프랑스국이 산맥을 넘지 못하는 사이에 로마 시를 함락시켜서 모든 것 끝내기로 한 것이다. 로마 시는 아울레리아누스 선배에 의지하며 끝까지 저항하는 스비다 시민들 때문에 함락되지 않았다. 아이시돌프는 4월절 포위를 풀고 파표로 돌아왔다. 한편 필리핀 3세는 아이스토프가 약속을 어겼다는 소식을 듣고 4월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이티알로로 진국을 했다. 이어진 전투에서 아이스토프는 또다시 격파하고 파파에서 북이 공격했다. 아이스토프는 결국 756년 6월 항복하고 훨씬 강한 평화협정을 맺어야 했다. 이번에는 일전에 전면한 영토를 동남아 대제국이 아니라 로마 교황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야 하고 더 많은 문제를 프랑크 왕국에 보내야 했다. 상당한 배상은 프랑크 왕국에 지불하였으며 바르도 왕국을 물리친 뒤 그들로부터 탈취한 영토를 교황청에 기증하였다. 이라여 이탈리아 가운데에서 가로지른 교황령이 탄생하였다. 양과 바르도 왕국이 맞아 국왕이 데시데리우스 친 프랑코 생활배는 교황 하드리아노 여세와 갈등을 벌여 772년 로마 인근의 이라는 말을 공격한 뒤 로마 시를 포위 공격하였다. 하드리아노 여세는 데시데리우스를 파견하고 프랑코 국왕 카를로스 대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774년 카를로스 대제의 프랑코군이 나와여 경량을 세우시고 랑고바르트 모이스도 파편을 함락시키고 데시데리우스를 생포하였다. 이라여 랑고바르트 왕국을 멸망시킨 프랑코 왕국은 멸실을 말아 남북이 테러를 남하였다. 스프레드 공국을 속국으로 삼았으며 베네벤토 공국은 이에 맞서 항전하였고 랑고바르트 왕국의 호위를 자책하였다. 786년 그 양령을 공격했다가 교황의 구원 요청을 받은 칼로스 대제가 787년 베네벤토까지 쳐들어왔다. 결국 굴복하여 스폴레토 공국과 함께 프랑크 왕국이 봉쇄됐다. 788년 데시데리우스의 아델치스를 앞선 동남아군이 베네벤토 공국을 공격하지만 프랑크 로마르트 연합군에게 격퇴되었다. 하지만 베네벤토 공국은 프랑크 왕국과 거리가 멀다는 이점을 살려 수시로 항거하였다. 카를로스 대제는 이들을 상대로 791년부터 수차례 원정을 했지만 결국 굴복시키지 못했다. 한편 800년 성창절에 서로가 황제로부터 대관식을 치른 카를로스 대제는 802년에 동서로마의 제1을 합치고자 동남아 여제 위리니에게 청원했다. 하지만 동남아 측에서 거부했다. 814년에 카를로스 대제가 사망 후 프랑코 왕국의 입금은 양해졌다. 베네벤토 공국은 치카르디 지휘하에 838년에 일시적으로 아말피를 점령하고 나폴레에게는 처분을 받는 등 전세기를 받았다. 하지만 치카르가 암살을 당한 후 10년간 매진이었다. 치카르의 동생이 치코 누프가 살리누로 공국을 수령하며 독립하였다. 한편 시체는 652년 669년에 이집트에서 출제는 무슬림 해군의 공격을 받았다. 동남아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7세기 말부터 시첼레의 테마를 설치하고 군사 총독이 세공의 방위를 책임졌다.
무슬림의 마그레브 정복 견장으로 북아프리카 무슬림의 수정에 넘어간 후 무슬림 함대는 703년부터 수차례 걸쳐 시체를 습격하였다. 743년에는 아프리카 총독 하비브에 의해 시라쿠가 함락되었지만 베르베르 대항거로 마그레브가 혼란에 빠졌다. 그러지 않고 철수하였다고 한다. 827년 북아프리카를 지배하던 아글랍 왕조가 시체하에서 동남아 제국의 반기를 들었다. 에우페미오스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 시체하로 쳐들어갔다. 이라여 벌어진 무슬림의 시체라 정복 전쟁은 무슬림 세력이 이제까지 벌인 정복 전쟁과는 달리 쉽게 격파에 나지 않았다. 시체라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여긴 동남아 당국이 적극적인 원조 현지 직원들의 항전 의지 등 전염병 창궐 아라비가 베르 인간이 내분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 아글라보 왕조는 지지부란 전쟁에도 물러서지 않고 제 아들을 명분 삼아 전쟁을 지속하였다. 동남아 제국은 멀리 떨어진 시첼라의 지원을 계속하기 전 불가리아 아바스 왕조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졌기에 불가능하였다. 결국 902년 마지막까지 항쟁하던 4월 얼마나 요새가 함락되고 남은 기독교 요새들이 복속되면서 시체라 전역의 무슬림의 영토가 되었다. 무슬림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시체와 토국을 채우고 지중해에는 지역들을 지속적으로 약탈하고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 지중해 해상 무역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를 발판으로써 이주선 문화를 시체로에서 뽑혔다고 한다. 무슬림들은 시체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한 편 이티알로 분태에 손을 뻗었다. 840년만 841년 초 남부 이티알라의 희한 도시 바레를 입술적으로 공략하였고 847년 아그라보 왕족이 모올라 노예 출신 권리했던 칼푼이 바레를 동남아 제국으로부터 설치하여 바리토옥을 지었다. 바리토옥은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며 동남아 제국과 랑고바르 대계 공국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871년 이탈리아 왕 루도비크 2세가 이끄는 프랑크 독일 랑고바르트 연합군과 동남아 함대의 수륙 공격에 의해 바리가 함락되었다. 867년 황해 오른 바실리오스는 이탈리아에 대한 동남아 제국의 양력을 허브하기 위해 공시를 개시했다. 868년 함대를 파견해 달마티아에 대한 백군을 재항행하였으며 이탈리아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아랍 세력과 지속적인 전쟁을 하였다. 885년 이탈리아 남부 전선으로 파견된 니키포로스 포카스 타란토 바리산타 세베레나 레견 타워리마나 트로파이 등 여러 도시를 함탈을 하고 많은 아르메니인들을 이탈리아 남부로 이주시켜 동남아 제국의 영향을 회복하였다. 885년 파리의 동남아 총독부가 설치한 뒤 동남아 제국은 남부 이탈리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특히 10세기부터 동남아 제국의 공격이 신장하면서 남부 이탈리아에 대한 제국의 통제력이 강화됐다. 남부 이탈리아 랑고바 대계 귀족들은 막대한 공물을 제국에 바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제국으로부터 동명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면 1015년 40명가량의 로만족 순례자들이 아폴리아 북부 몬테 가르간에 있는 대천사 미카엘이 동굴 수도원을 순례하였다. 이때 파리의 랑고바르트 귀족 멜레스가 그들에게 접근하였다. 멜레스는 1009년 동남아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1010년 제국의 이탈리아 총독 바실로스 메아스르니 데스에게 패배해 바리를 상실한 뒤
문디카 신호의 베네딕토 수도원이 응거하였다가 동나라 제국을 적대하던 교황 베네딕트 8세의 그를 인해한 후 요새 자리 잡았다. 예를 들어서 노만 순리아들의 지도자 란돌프 드랭고에게 자신이 발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대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하며 풍부한 전력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017년 란돌프와 노르만 아르몬을 기부해서 멜루스 휘하여 랑고바르 대군과 합의한 뒤 아폴리아로 진군하였다. 이후 1018년 10월까지 아폴리아 전략을 확보하며 동남아 제국을 남이탈리아에게 축출하는 듯 하였다. 1018년 10월 바실로스 이시로부터 마랑인 칭의대와 막대한 정착을 지원받은 위대한 총독 바실로스 오이안네에서는 군대를 일으켜 그 옛날의 포에니 전쟁의 주지의 전투와 같은 장소의 칸나이에서 랑고바르트 나르몬 아르데나군과 전쟁을 하였다. 결과는 동남아군의 앱승이었고 룰러스는 아내와 아들 아리어스를 비롯한 모든 가족과 병력 세력 기반을 모두 뺏기고 독일로 망명하였다. 하지만 바실로스 보이아네스는 원문적의 용맹 깊은 감명을 받고 그들에게 높은 금령을 주고 북쪽의 신성 문화 제국과 남쪽의 시치엘라 토국의 침략으로부터 변경을 실어살 수 있는 임무를 맡겼다. 란돌프 대령군은 동남아 제국과 랑고바르트 귀족들 교황령 그리고 신성 문화 제국에 따른 제국에 따른 고용된 전쟁에서 임무를 졌다. 1432년 나폴레 공작 세르기우스로부터 아베르사 일대를 여행지로 수혜받으면서 남이탈리아에 정착하였다. 노르망디 공에서 부모부터 토지를 물러받지 못해 공허하게 살아가는 노르만 전사들 나하놀프의 성공을 전해 듣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남이탈리아로 대거 이동하였다. 이라여 훗날 남부 이탈리아의 시치리아를 제패한 시칠리아 왕국을 건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 시칠리아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